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의 제어문들 if, while, for문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내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와 관련된 유용한 함수들, map, filter, range 등의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구문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제어문으로 크게 반복문과 조건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반복문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업의 수행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if문은 기본적으로 조건문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if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if 다음 조건식 이후에 콜론을 나타내어 조건식이 종료됨을 나타냅니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콜론 이후의 구문이 수행되며 거짓인 경우에는 구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구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수와 동일하게 들여쓰기로 블록을 나타내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블록의 들여쓰기 정도는 파일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들여쓰기 정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문 에러가 발생합니다. if문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는 value 값이 5보다 큰 경우 블록의 구문이 수행되는 예제입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elif를, 어떠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else문을 사용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조건은 elif 이후에 오며 콜론 이후에 수행할 블록을 if문 형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if문은 가장 앞에 단 한 번만 오는 반면 elif문은 필요한 만큼 올 수 있습니다. else문은 if, elif문에서 해당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행되며 앞에서 조건이 하나라도 일치하는 경우에는 else문의 블록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예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점수에 따라 학점이 A, B, C, D, F로 배분되는 문제와 같은 경우 입력된 점수가 해당 학점에 포함되는지 연속적으로 비교하는 예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elif문을 예제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C나 자바 계열의 언어를 경험해 본 분들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레이드가 70보다 같거나 큰 경우 and 그레이드가 80보다 작은 경우로 표현하셨을 겁니다. 즉 동일한 변수 그레이드를 연속해서 비교하는 경우 and, or문으로 각 비교문을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보다 직관적으로 스코어가 70보다 같거나 크고 80보다 작다는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문 표현 방식이 코드로 작성하기에도 쉽고 코드를 이해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조건식의 참, 거짓 판단은 기본적으로 자료형의 부을 판단값과 같습니다. true이면 참을, false는 거짓을 나타냅니다. 또한 정수 계열의 0, 실수 계열의 0.0, 시퀀스 계열의 빈 객체들, 빈 문자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나는 언제나 거짓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그 이외의 값이 할당된 변수의 경우는 항상 참으로 판별됩니다. 두 개 이상의 논리식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and, or, 연산자들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연산자는 식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판단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and와 or가 동일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에서 if문의 조건식 a and 10 나누기 a 중 10 나누기 a는
A가 0인 경우 제로 디비전 에러를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위 코드를 실제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A가 0인 경우 조건식 A and 10 나누기 A 중 AND 앞부분인 A가 거짓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판단하지 않아도 조건식 전체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조건식 전체를 판단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그 수식의 평가가 자명한 경우에 뒤에 수식을 평가하지 않는 것을 단축 평가라고 합니다. 아래 예제는 논리적인 구조는 같으나 AND 대신에 영문으로 AND를 사용하여 단축 평가가 이루어져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파이썬에서는 AND, OR의 경우 반드시 좌변의 P연산자가 우변의 P연산자보다 먼저 단축 평가되도록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축 평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문의 결과가 결정되는 시점 이후로 추가적인 판별 연산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향상됩니다. 예제와 같은 런타임 에러 발생을 try except 구문이 아닌 논리식으로 사전에 차단이 가능합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해서 내부 블록의 구문을 수행합니다. if문과 동일하게 while문 다음에 조건이 오게 되며 콜론으로 조건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조건식은 내부 블록의 구문을 수행하기 전에 최초로 평가되고 그 이후에는 매번 구문을 수행한 이후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조건식이 거짓으로 평가되면 while문은 구조를 벗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while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에서는 while문을 이용해서 5부터 1까지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value가 0보다 큰 동안 값을 계속하여 출력하며 value가 0이 되어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 while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for문은 인자로 받은 시퀀스형 객체와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객체를 순차적으로 순회합니다. 기본적인 for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문은 인자로 받은 시퀀스 객체 S의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아이템 i에 할당합니다. 할당받은 아이템 i를 가지고 블록의 구문을 수행하며 시퀀스 객체 S의 모든 아이템을 순회하거나 반복문의 종결을 수행하는 브레이크를 만날 때 이러한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예제 코드는 for문을 이용하여 리스트와 사전의 항목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for문에 사용될 수 있는 시퀀스 자료로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 사전과 같은 내장 클래스와 내장 함수 이터로 생성되는 이터레이터 객체 또는 이러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상자를 재정의한 이터레이터나 넥스트 객체입니다. 아래의 예제는 이터레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for문을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반복문은 2개 이상 중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for문을 2번 사용하여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특정 코드를 반복하고자 for, while문을 사용하여 반복문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해서 break과 continue문을 사용합니다. 반복문 순회 도중 break문을 만나게 되면 반복문의 내부 블록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제 코드는 리스트 L의 아이템을 출력 시 아이템이 5보다 크게 되면 반복문을 종료하는 예제입니다. 반복문 순회 도중 컨티뉴 문을 만나면 컨티뉴 문 이후에 반복문 내부 블록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 아이템을 선택해서 반복문 내부 블록의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제 코드는 리스트 L의 아이템을 순회하며 출력 시 i가 짝수인 경우 컨티뉴 문을 이용해서 출력문을 수행하지 않고 홀수만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for,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이 수행 도중 브레이크로 인하여 중간에 종료되지 않고 끝까지 수행되었을 때 else 블록이 수행됩니다. 예제 코드는 for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else 블록이 수행되는 예제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예제와 같이 반복문이 브레이크로 종료되면 else 블록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리스트 객체를 이용하여 조합, 필터링 등의 추가적인 연산을 통하여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 리스트 내장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리스트 내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퀀스 타입 객체에는 시퀀스형 객체, 리스트, 튜플, 셋이나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객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리스트 객체의 개별 아이템입니다. 표현식은 개별 아이템을 사용하여 사상 함수 형태로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if 조건식은 조건식에 맞는 원본 리스트의 아이템을 선별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 쓰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식을 이용하면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만을 원본 리스트에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는 길이가 5를 초과하는 문자열만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또한 원본 리스트가 2개 이상인 다수인 경우에도 리스트 내장을 사용해서 각 리스트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제와 같은 경우 생성되는 리스트는 첫 원본 리스트의 모든 인자가 두 번째 원본 리스트의 모든 인자끼리 조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내장의 if문으로 필터링하는 방법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가 내장 함수 필터입니다. 필터 함수는 입력받은 시퀀스형 객체, 즉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객체를 순회하며 함수의 결과가 true인 경우만을 묶어 해당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합니다. 함수의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자인 펑션은 함수의 이름으로 필터링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만약 함수의 이름에 none을 사용하면 아무런 필터링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즉, 시퀀스 객체의 모든 아이템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none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필터링할 대상으로 리스트, 튜플, 문자열 형태의 시퀀스형 자료, 이터레이터를 지원하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 이터레이터 객체가 올 수 있습니다. 필터 내장 함수는 반환값으로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므로 리스트나 튜플에 담기 위해서는 내장 함수인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리스트 객체를 필터링하는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필터링할 함수 대신에 none을 사용해서 아무런 필터링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수행하고 나면 원본 리스트와 동일한 내용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는 필터링한 함수를 지정해서 필터링하는 예제입니다. 필터링 함수 get bigger than 20은 인자의 값이 20보다 큰 경우에 true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이 예제에서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므로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쉽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나 자바의 for문은 일정한 수열의 범위만큼을 반복합니다. 파이썬에서도 미리 만들어 놓은 수열을 이용해서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ange 함수의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값은 수열의 종료 조건으로 필수 항목이며 생성되는 수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작값과 증가값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시작값은 0, 증가값은 1을 갖습니다. range 함수를 수행하면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객체가 반환됩니다. 아래는 range 함수의 예제들입니다.
시퀀스형 객체를 순회하면서 모든 값을 갱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맵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맵 함수는 첫 인자로 함수의 이름이 옵니다. 뒤에 오는 인자에는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객체로 이터, 집과 같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맵 함수는 객체를 순회하며 각 아이템의 첫 인자인 함수를 전달하고 함수의 수행 결과를 이터레이터 객체로 생성하여 반환합니다. 다음 예제는 리스트 객체 L의 모든 아이템을 10씩 증가시키는 예제입니다. 수행할 함수가 2개 이상의 인자를 받는 경우 맵 함수를 호출할 때도 수행할 함수에 맞는 이터레이션 가능한 객체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 예제에서 사용한 power xy 함수는 기본적으로 2개 인자를 받아 x, y 제곱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맵에 전달되는 이터레이션 가능한 객체의 개수도 2개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f, elif, else, while, for, break, continue 등의 사용법과 조건의 참거짓 판단, 단축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트 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스트 내장을 이용해 추가적인 연산을 통하여 새로운 객체 리스트를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관련 함수들을 알아봤습니다. 필터, 레인지, 맵 등의 제어 관련 함수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